혹시 자다가 깼을 때 눈에 마치 모래알이나 사포를 문지른 것 같은 까끌까끌한 통증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오후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그 익숙한 따가움과 이물감이 엄습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마치 학습된 것처럼 책상 이 작은 인공 눈물 병을 집어듭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한 5분 정도는 세상이 다시 살만해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5분 뒤 시계추처럼 다시 따가움이 찾아오죠. 만약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인공 눈물이 사실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70%는 사실 수분이 부족해서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수조원 규모의 인공눈물 산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우리 눈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그 진짜 생물학적 원인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어떻게 눈물막을 파괴하고 있는지, 속눈썹 사이에 숨어 사는 기분 나쁜 불청객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떤 인공눈물보다 효과가 좋은 15분 홈케어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인공눈물이라는 거대한 함정.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인공눈물은 일회용 밴드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밴드죠.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를 응급처치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공눈물 한 방울의 양은 우리가 평소 30분 동안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눈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이 담을 수 있는 액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공눈물을 과하게 쏟아부으면 정작 눈에 필요한 성분들은 넘쳐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버리고 눈을 보호하는 천연 윤활제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만드는 눈물은 단순한 소금물이 아닙니다. 항체, 재생 단백질, 항염증 성분이 가득한 정교한 생체 활성 수프와 같죠. 인공눈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든 특효약을 맹물로 희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막 치유에 꼭 필요한 복합적인 성분들을 씻어내고 그 자리를 아무 기능 없는 멸균액으로 채우는 꼴이니까요. 만약 하루에 인공눈물을 4-5번 이상 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밀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제자리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안구건조증을 제대로 고치려면 눈물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눈물을 단순한 수분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물막은 3층으로 쌓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눈물이 눈에 잘 붙어 있게 돕는 점액층이 있고 중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분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맨 위의 지질층, 즉 기름층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물 한 컵을 밖에 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이면 다 증발하겠죠. 하지만 그 물 위에 올리브유를 얇게 한층 부어두면 어떨까요? 기름이 수분을 꽉 가두는 밀폐 효과를 내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물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도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안구건조증 환자의 약 70%는 수분 자체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눈꺼풀에 있는 기름 공장, 즉 별표 마이봄샘, 미버미언 글랜즈즈, 별표 이 고장 났다는 거예요. 마이봄샘은 이아래 눈꺼풀의 수직으로 배열된 아주 작은 샘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여기서 맑고 얇은 기름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이 공장이 막히면 눈 위의 수분은 단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리고 노출된 신경은 비명을 지르며 따가움을 유발합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눈은 여전히 건조하고 까끌까끌한 락설적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수분이 계속 날아가니까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수분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인의 눈을 망치는 주범, 화면과 수면. 그렇다면 왜 현대인의 기름 공장은 이토록 망가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별표 스마트폰 팬데믹 별표입니다. 눈 깜빡임은 일종의 물리적인 펌프질입니다.
눈꺼풀이 서로 맞닿을 때마다 기름샘에 압력을 가해 기름을 눈 표면으로 짜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틱톡, 넷플릭스 혹은 업무용 이메일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 눈 깜빡임 횟수는 평소의 60% 가까이 급감합니다. 멍하니 화면을 보느라 기름을 짜내는 펌프질을 멈춰버리는 거죠. 짜내지 못한 기름은 샘 안에서 정체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버터처럼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처음엔 맑은 기름이었다가 끈적한 노란 반죽이 되고 결국에는 딱딱한 고체 덩어리가 되어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기름샘이 막히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다래끼, 충혈, 그리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노화와 수면 문제도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완경기를 겪는 여성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합니다.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은 기름샘을 돌리는 연료 역할을 하는데 연료가 줄어들면 샘 자체가 이축됩니다. 게다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REM, REM, 수면 동안 눈을 집중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새벽에 자주 깨면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단백질을 생성할 충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15분의 기적, 버터 녹이기 솔루션. 냉장고 쑥버터처럼 굳어버린 기름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녹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따뜻한 물수건을 쓰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물수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은 3분도 안 되어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눈꺼풀 안쪽에 딱딱해진 기름, 마이봄을 녹이려면 별표 섭씨 42도, 107디그리 파레나이트, 별표의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열기가 눈꺼풀 피부를 통과해 기름샘까지 도달하는 데만 최소 12분의 지속적인 열이 필요합니다. 5분 정도 잠깐 따뜻하게 해주는 건 피부만 데우는 꼴이지 안쪽의 기름은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용 온열 안대를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자레인지용 팥주머니나 USB 충전식 안대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하루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 가장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42도보다 뜨거우면 연약한 눈꺼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보다 낮으면 기름이 녹지 않습니다. 이 루틴을 90일 동안 매일 밤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름샘은 재부팅됩니다. 골아있던 탁하고 오람된 기름이 배출되고 다시 맑은 윤활유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막힌 기름샘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결국 샘 자체가 퇴화되어 사라집니다. 한 번 사라진 마이봄샘은 세상 그 어떤 수술이나 약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모낭충과 이생관리. 이제 조금 찝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모낭충, 데모덱스마이츠, 입니다. 통계적으로 70세 이상인 분들의 거의 100%는 속눈썹 모낭에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진드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진드기들은 눈 주변의 기름과 각질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다 죽으면서 남긴 배설물과 사체들은 속눈썹 뿌리에 마치 비듬 같은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오염물질은 강력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기름샘의 입구를 막고 만성적인 안검염, 눈꺼풀염증을 일으키죠. 눈 가장자리가 늘 붉게 충혈되어 있다면 바로 이 녀석들이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이 베이비 샴푸로 눈을 닦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들도 눈에 따갑지 않다는 이유로 권장했지만 사실 베이비 샴푸는 진드기를 죽이거나 이들이 만든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전용 눈꺼풀 세정제를 찾으세요. 티트리 오일은 모낭충의 천적입니다. 2% 농도의 티트리 세정제로 속눈썹 뿌리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인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기 전에 잡초부터 뽑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꺼풀, 짜기, 열풍에 대한 경고. 요즘 온라인에서 면봉이나 금속 도구로 눈꺼풀에서 피지를 짜내는 영상들이 소위 희열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집에서 따라 하지 마세요. 우리 눈꺼풀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안쪽에는 건판이라는 골격 구조와 눈 깜빡임을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근육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당기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쪽 결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온찜질이 기름을 제거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만약 찜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으세요. 안과에는 IPL, 광해전 조사법, 이나 리피플로우처럼 안전하게 열과 압력을 가해 기름샘을 청소하는 전문 장비들이 있습니다. 5분짜리 셀프 케어 영상을 따라 하다가 평생 눈꺼풀이 처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때. 마지막으로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찜질도 하고 티트리 세제로 닦고 화면 보는 시간을 줄였는데도 눈이 여전히 사막 같다면 이제는 면역 체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별표 스그렌 증후군 별표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수분을 만드는 샘들을 예부 침입자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죠. 보통 눈과 입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입안이 늘 손뭉치를 문 것처럼 마르는가?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거나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한가?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눈이 찢어질 듯 건조한가? 만약 그렇다면 안과가 아닌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스그렌 증후군은 신장, 폐,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스그렌 증후군은 단순한 안구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으로 인정되어 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행동 지침.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공 눈물을 치료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둘째, 별표 15분 온찜질 법칙 별표를 시작하세요. 안대를 준비하고 타이머를 맞추고 굳어버린 버터를 녹이세요. 셋째, 속눈썹을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비듬 같은 게 보인다면 티트리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감각기관입니다. 매초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바람, 먼지, 그리고 가혹한 블루라이트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죠. 이런 소중한 눈에 그저 값싼 소금물 한 방울로 때우지 마세요. 생물학적 원인에 기반한 진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의자에 편하게 기댄 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지독한 건조증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구건조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온찜질을 해본 후기나 티트리 세정제 사용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개선 과정을 기록하고 실천할 수 있는 30일 안구 건강 챌린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릴까요?